짜자하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중국어 중급 회화 2에서 여러분과 함께 중국어를 공부하게 될 정혜란 강사라고 합니다. 네. 大家好, 认识你们很高兴. 네. 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자, 사실 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왠지 느낌에 중급 1을 이미 들으셨던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중국어 회화에서 중급 1, 2,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급 1을 먼저 들으시고 지금 제 모습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중급 1이 왠지 이제 쉽게 느껴지셔서 중급 2를 바로 오픈하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급 1, 중급 2 이렇게 순서대로 듣는 걸 조금 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중급 1과 중급 2의 가장 큰 차이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 내용이나 혹은 어법적으로 난이도의 차이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무엇이 다르냐면, 네, 그 1강부터 5강, 그리고 6강부터 10강, 이런 식으로 제 강의는 5강마다 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주제가, 이제 주제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중급 1, 중급 2 이렇게 순서대로 들으셔야 하지만 제가 이제 계획을 한 전체적인 주제 내용을 다 훑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1, 2 이렇게 이어서 듣는 이렇게 수업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중급 2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네, 아마 여러분들이 제 강의 대부분 다 예상을 미리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미리 말씀을 앞에서도 드렸다시피 5강마다 각 주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1강부터 5강, 6강부터 10강, 그리고 11강부터 15강, 16강부터 20강 네, 이렇게요. 매 5강마다 한 챕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우선 1강부터 5강에서는 길찾기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네, 제가 천안문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할까요? 어떤 차를 타고 가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그곳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의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내용들이 1강부터 5강까지 차례대로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역시나 교통수단에 관련된 내용을 길찾기에선 절대 빼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교통수단의 여러 가지 표현도 같이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찾기가 다 끝나면 이제 6강부터 10강까지는 우리가 또 중국에서 할 수 있는 은행 업무와 우체국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외국인이 이제 중국 여행을 하거나 혹은 중국에서 유학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이 은행 업무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전하러 가장 많이 은행이 이제 들리게 되겠죠. 자, 그때 단순히 왜야 환钱, 저는 환전할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쵸? 우리가 한국에서도 은행에 가게 되면 오늘은 환율이 얼마예요? 이런 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중국에서 거주를 오래 하게 되신다면 통장을 개설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은행이라는 주제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 우체국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적게 들어갈 건데요. 사실 이제 한국에서 물건을 보내서 중국에서 물건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지만 중국에서 한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로 물건을 보내는 일은 굉장히 적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체국에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은행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더 많이 배울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우체국 업무도 이제 만약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어떤 선물이나 편지를 보내게 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돈 계산을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물건을 재고, 물건의 무게를 재고 그 무게로 어떻게 이제 금액을 책정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또 이 안에 다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다 익힐 수 있으시고요. 다음 11강부터 15강까지는 또 기념일
혹은 명절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나 아주 큰 명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어로는 춘지에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설날이라고 이제 부르죠. 네. 자, 한국에서도 설날이나 추석에 우리가 특별히 먹는 음식이 있고요. 네, 고유의 우리 이제 민속 문화 놀이가 있습니다. 네. 역시나 중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춘지애가 되면 또 하는 그런 이제 놀이가 있고 그다음에 꼭 먹어야 하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워낙 그쵸 젊은 분들, 젊은 친구들이 기념일을 굉장히 중시하죠. 예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일 그쵸 생일 좀 챙기고 그다음 만약에 이미 이제 결혼을 하셨다면 지혼지니에르라고 해서 결혼 기념일 정도 이렇게 챙겼는데 요즘은 뭐 발렌타인데이다 뭐 이제 그쵸 성탄절이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데이도 있죠. 뭐 짜장면을 먹는 블랙데이도 있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한국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게 굉장히 많은 기념일이 있진 않고 기본적으로 발렌타인데이 정도는 네, 우리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념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기념일에는 또 이제 이런저런 기념일들이 등장을 하고 이제 명절에는 중국에서 세는 명절 두 가지가 등장을 할 거예요. 자, 다음에 16강부터 20강까지는요.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거주를 하다 보면은, 네, 내가 초대를 받는 경우가 있겠죠. 중국 친구가, 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와. 라고 해서, 네, 제가 중국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갈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미 초대를 한 번 받은 적이 있다면, 반대로 내가 중국 친구를 초대해서 대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초대와 대접,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이때는 이제 아무래도 초대를 받고 뭐 내가 뭔가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을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요리에 관련된 명칭 몇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친구가 이 요리는 중국의 무엇을 넣은 그런 요리, 어떤 요리라고 불러?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국 친구가 그 요리의 맛을 보고 와, 맛있다. 네, 뭐 맛이 아주 맵고 짜네 뭐 이런 식으로 맛에 관련된 표현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초대와 대접이라고 하면 이제 음식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남의 집에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선물, 어떤 선물을 사가지고 갈까에 관련된 고민을 하는 내용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강부터 20강까지 각 5가지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마 제 수업에 익숙해진 분들이시라면 이번 강에서는 이런 주제로 공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만약에 처음 제 모습을 보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네, 제 강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주제가 있고요. 이 안에서 또 작은 이제 소주제로 기본적으로 이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 1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강의의 흐름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내가 공부를 한 적이 없다 하면 네,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많은 걸 이제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내가 이미 공부를 해본 적이 있다면 네, 언어라는 건 그래요.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한번 내가 교통수단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더라도 또 한 번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또 색다른 표현들이 분명히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1강부터 20강까지 한 번씩 보고 끝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강부터 20강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보면서 네, 그때그때 이제 우리가 배웠던 상황들 다시 한번 재현해보고 또 들어보고 내가 말로 또 표현을 해보면서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이제 언어 공부를 할 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1강부터 20강까지 모든 강의가 서로 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른 소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강의의 이제 구성 틀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이제 니하오, 니먼하오, 따지하오 제가 인사를 하면서 강의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인사를 하고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면
제가 간단하게 또 인사말을 할 거예요. 바로 이제 단어 읽고 본문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지난 강의는 이런 내용을 배웠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 어디에 키포인트를 두고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과 동시에 시작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본격적으로 단어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단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제 강의는 제 모든 중국어 회화 강의는요, A와 B 혹은 A, B, C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자, 중국어 회화를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작문 잘하려고 중국어 회화 배우나요? 아니죠. 내가 리스닝 잘하려고 중국어 회화 배우나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어 회화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의 제 모습을 보고 계신 분들은요, 중국어 말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어 설명이 맨 앞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 단어를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달달달 이제 단어를 외우라는 뜻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얘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단어 정도는 지금쯤 아실 거예요. 야라는 단어입니다. 야. 자, 바로 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이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단어 설명을 할 때 읽고 약입니다. 약이라는 의미예요. 명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끝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사실 읽고 약 이렇게 뜻만 알려드리면 사실 요새는 전자사전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그 전자사전하고 저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혀 차이가 없죠? 그래서 제가 단어 설명을 하는 이유는요. 이 단어를 읽고 뜻을 그대로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활용을 하라고 알려드리는 건데요. 자, 약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 동사가 있어야겠죠. 뭐 나는 어제 아파서 약을 먹었어. 이런 식으로 약을 먹다, 무언가 짝꿍이 있어야지 같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야오란 동사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이제 야오란 명사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동사는 바로 추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추여, 약을 먹다 라는 뜻이죠. 추여, 약을 먹다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어에서는요, 이제 중국어, 모든 언어가 다 그렇듯이 굉장히 중요한 건 그 나라의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중국은요, 이제 양약을 먹는 일도 많이 있어요. 감기에 걸리거나, 뭐 아니면 배탈이 나거나 하면 양약을 많이 먹죠. 우리도 그렇듯이. 자, 그런데 양약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 감기에 걸리거나 배탈이 났을 때 분명히 중의약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중의약이라는 건 한의약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네, 한국에서 지은 약이라서 한의약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중국에 가서 약초를 이제 달인 물, 네, 중국에서 가서 만들면 중의라고 해서 앞에 있는 단어만 바뀌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중의약 그리고 한의약은요. 단순히 먹는 거, 씹어 먹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허하는 겁니다. 마시는 약이죠. 네. 그래서 중국어는요, 한자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씹어 먹는 건지 아니면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건지 이 단어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야오란 단어를 알려드릴 때 추여 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 허여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한의학이 있는 만큼 중의학이란 단어도 있다는 거, 이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단어 설명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단어 설명을 할 때 단순히 단어를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꼭 반드시 함께 응용해보고 문장에도 넣어보고
혹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장도 여러분이 스스로도 만들어보고 생각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지만 결국에는 단어가 쌓여야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 일취월장, 여러분의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단어를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단어 설명이 끝나면 이제 드디어 대화의 본문을 우리가 알아보게 됩니다. 자,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은 100%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네,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회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지 그 문맥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본문 대화는요, 그 주제에 맞게, 네, 각 강의 주제에 맞게 당연히 이제 대화가 이루어질 건데, 이 대화를 보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구문이라는 건 앞뒤 상황이 맞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因为 어쩌고 저쩌고, 所以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건 문장들이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뭐예요? 因为라고 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원인을 얘기할 때 활용을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所以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결과절을 나타낼 때 활용을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因为가 나오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중국어를 배운 이제 실력이 있으니까 소이가 등장해야 하겠구나 이런 걸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문장을 읽고 해석을 해드릴 건데, 제가 문장을 읽고 해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은 참 이제 좋은 부분이 뭐냐면 일시정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과 이제 마주보고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시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제가 읽고 해석을 다 해버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문장을 한번 읽어보고 해석도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본문에 구문들이 등장을 하면 꼭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해석을 해보시는 연습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문도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강의가 끝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가 않죠. 네. 자, 제 강의는 이 3단계가 아주 중요한데요. 단어 설명을 하고 본문이 이제 내용 정리가 다 된다면 그 다음에 꼭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에 등장했던 기본 어법 정리. 혹은 딱히 그 강에서 중요하거나 어려운 어법이 없었다면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구문을 정리를 하도록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법 정리와 구문 정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3단계가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장, 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예문. 그래서 단순히 이제 어떤 문장 하나를 딱 보고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문을 통해서 이 문장이 이렇게도 활용이 되고 이렇게도 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바로 여기서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시간이 맞는 한도 내에서 어법 정리와 구문 정리를 할 때 제가 가장 이제 최대한 많이 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문을 조금 한두 개 정도 외우고 계신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예문을 조금 응용해서 여러분만의 새로운 예문으로 다시 만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3단계가 끝나게 되면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님은辛苦了, 再见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서 한 강의 끝나게 됩니다. 네. 자, 강의 설명이 조금 길어졌죠? 근데 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한 강, 두 강 뭐 이렇게 보시다 보면요, 금방 강의에 익숙해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제1강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1강에서는요, 나는 20분이나 기다렸어요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실 건데요. 제가 이제 좀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다시피 1강과 또 5강까지, 1강에서 5강까지는 길찾기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소주제인 제1강이 바로 20분이나 기다렸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를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실게요.
자, 단어가, 네, 이렇게 굉장히 간결하네요. 딱 세 가지 단어만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着急. 着急입니다. 조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실 중국어를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신 표현입니다. 着急, 着急, 조급하다, 굉장히 초조하다, 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别着急, 别着急라고 해서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를 가진 别를 붙이고 하죠. 그래서 别着急, 조급해 하지 마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요, 赶입니다. 赶이라는 건 역시나 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요, 굉장히 다른 굉장히 다르게 활용을 하는데요. 着急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그래서 我很着急, 제가 아주 급합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아래 있는 赶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부사가 되겠습니다. 부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사라는 건 뒤에 동사나 형용사를 붙여서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걸 부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赶은 절대 혼자 쓸 수 없고 赶 플러스 뒤에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기차를 타야 되는데 기차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기차를 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着急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赶 그리고 나서 기차 타다 坐火车 坐火车 기차 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赶坐火车 겨우겨우 가까스로 아주 급하게 기차를 타다라는 표현이 완성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요. 可 적혀 있네요. 굉장히 간단한 단어죠. 네. 자, 可는 이제 일반적으로 可是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可是 그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可 혹은 可是 전부 다 그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可是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마 但是 이런 표현도 보셨을 거예요. 但是 역시나 그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不过라는 단어가 있어요. 不过 자, 不过 역시 그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할 때요. 전부 다 활용할 수 있어요. 可是但是不过 어떤 표현을 활용을 해도 다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한 단어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같이 묶어서 좀 기억해주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더 빨리 단어량이 이제 성장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강 이렇게 단어 세 가지 가지고 한번 대화 안에 넣어서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의 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얘기합니다. 师傅,去北京站. 师傅,去北京站.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师傅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분을 얘기를 하는데, 네, 여러분이 전에 이제 과일 사는 내용을 공부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아마 그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남자분들을 师傅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과일을 파시거나 야채를 파시는 분들, 혹은 택시 운전을 하시거나, 뭐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을 우리가 师傅 이렇게 부릅니다. 자, 원래 이 师傅란 단어는요, 정확하게 사부입니다. 그래서 사부님, 네, 이렇게 우리가 무술을 배우는 그런, 무술과 관련된 영화를 보다 보면요. 자, 무술을 배우는 학생, 제자가 선생님에게 사부라고 부르죠. 자,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 현대사회에 와서는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무언가를 파시는 분들, 혹은 우리에게 이 자동차를 통해서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께 师傅라고 부르곤 합니다. 네, 그래서 师傅 아저씨라고 해석하시면 되시겠죠? 자, 아저씨 去北京站,去北京站. 북경역에 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왠지 느낌에요. 지금 택시에 A라는 사람이 탑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북경역 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도요, 중국에서 택시를 타게 되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니하오 인사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하오 시프 취 어디 어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기사님이 네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운전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취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취 대신에 따오라는 단어를 써도 되고요. 굉장히 또 많이 따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따오는 동사로서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그 다음에 전치사로서 어디 어디까지 라는 표현을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따오 베이징站하면 북경역까지 가주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따오를 쓸 수도 있고 취를 쓸 수도 있고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한마디 더 하네요. 请开快点请开快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请 하면 부탁합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카이는 원래 카이처에서 나온 말이죠. 카이처에서 카이 뭐예요? 운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죠. 그래서 카이 콰이 이디얼 뭐예요? 빨리 좀 운전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네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디얼 이란 단어 등장을 했는데 의미는 조금, 약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디얼을 보시면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이 나야 되는 조금이란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요디얼. 네, 요디얼이죠. 자, 이디알과 요디알은요, 전부 다 해석을 조금, 약간이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같은 해석을 하지만 엄연히 사용하는, 그렇죠, 순간 사용하는 표현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ED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에 무언가를 붙이고요. EODR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무언가를 붙여서 활용을 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차이인데요. 다음에 두 번째 차이는 이제 보면은 EDR 같은 경우에는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에 붙이거나 혹은 네, 중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에 붙이곤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EODR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돼야 되니까 부정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분명히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네, 최대한 빨리빨리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뭘 적을 건지도 미리 예측을 해서 입 밖으로 언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연습을. 자, 이제 우리가 단어를 조금 넣어볼게요. EDR은 긍정이나 중립에 쓴다고 했고 요디알은 부정에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아래 거부터 나쁜 거부터 좀 단어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죠. 좀 피곤해, 좀 배고파, 좀 귀찮아, 좀 짜증난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자,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을 때 중국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요디알레이. 요디알레이. 뭐예요? 조금 피곤하다. 자, 레이란 단어는 어때요? 뉘앙스가 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죠. 그 다음에 요디알 난이라는 건 뭐예요? 어렵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죠. 역시나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리알 망 조금 바쁘다 이런 것들 요리알 좀 배가 고프다 이런 것들 다 부정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죠. 자, 요디알 뒤에 이런 단어 붙일 수 있고요. 자, 이디알을 보면 이제 긍정에 붙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런 예가 있네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감기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기는 좀 어때요? 다 나으셨나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답, 네, 조금 좋아졌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겠죠. 자, 조금 좋아지다, 좋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형용사로서 好라는 단어가 있죠. 好一点好一点 조금 좋아졌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뉘앙스가?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好一点 이렇게 붙이면 되시고요. 有点好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립의 의미를 가진 동사 바로 이번 강에 등장한 문장이 되겠죠. 자, 请开快一点 이었는데요. 快가 뭐예요? 快 빨리 빠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네요. 그래서 사실
이때는 빠른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약간 애매합니다. 이때는 뭐 중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快一点 조금 빨리.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시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EDR과 UDR 네, 같이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 EDR에서 E라는 것은 늘 항상 생략도 가능하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请开快点 조금 빨리 가주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정말 중국에서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대적으로 중국에서는 택시를 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주 자주 택시를 타게 이제 되기 때문에 请开快点 빨리 가주세요 이런 말 많이 하니까 이 문장 하나는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B가 이제 슈프죠. B가 얘기합니다. 好好좋습니다. 你打车等了多久?你打车等了多久? 라고 이제 질문을 하네요. 打车라는 건 뭐예요? 打车. 자,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打车는 택시 잡다라는 뜻이에요. 车라는 건 자동차, 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나라는 것이 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택시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쵸? 손짓을 하죠. 마치 이 모양이 이렇게 하는 이 모양이 자동차를 때리는 것과도 같다라고 해서 따츠라고 하면 택시 잡다라는 의미의 이제 표현이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당신이 택시를 잡는데 等了 뭐야? 기다렸다 라는 표현이죠. 자, 기다렸다. 多久 라고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택시를 잡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랬더니 A가 我等了20分钟我等了20分钟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번 강의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等了 기다렸습니다. 20分钟이라고 하면 20분 동안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중급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 표현에 대해서 잘 못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시와 분만 알면 중국어로 시간 표현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몇 시라고 할 때 시는 디엔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음에 분을 나타내는 단어는 바로 펀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시 20분이라고 하면 1点20分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이라고 하면 분이라는 뜻으로 그 시점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분종이라는 건요. 그분 동안이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분이라는 건 20분이라는 그 시점을 얘기를 하나 만약에 분종이라고 해서 단어가 하나 더 붙으면 20분 동안이라고 해서 범위의 개념이 좀 커진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20분 동안 20분간 기다렸습니다 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죠. 자, 다음 대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B가 얘기를 합니다. 您是着急赶火车吧你是着急赶火车吧라고 했어요. 자, 着急라는 건 아주 급하다, 조급하다 라는 뜻이고요. 간이라는 거 역시나 조급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주 급하게 간火车라는 건 가까스로 기차에 오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사실 간火车 간주어火车라고 해서 기차를 아주 조급하게 타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생략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주 조급하게 기차를 타려고 하죠 라는 표현이죠. 几点的火车几点的火车 네, 몇 시 기차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우리가 한국어로도 똑같습니다. 몇 시 비행기예요? 이런 말 하죠. 그때 几点的를 붙여서 뒤에 있는 교통수단과 연결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랬더니 A가 9点的 9点的 네, 9시 거예요. 네, 이런 뜻이죠. 9시 겁니다. 可现在已经8点了可现在已经8点了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나 라는 뜻이고, 이징 뭐뭐러, 이미 벌써 뭐뭐 하다 라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벌써 지금 8시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B가 부영자오지 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중국인들이 이제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부영자오지 혹은 비에자오지. 자,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从这到北京站最多用半个小时. 네. 从这到北京站最多用半个小时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从뭐뭐到뭐뭐 네, 이렇게 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종 어디부터 到어디까지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从这儿 여기부터 到北京站 북경역까지라는 표현이 되고요. 자, 最多라는 건 뭐야? 最多 가장 많이, 많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최고로 많이,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半个小时. 半个小时는 뭐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一个小时 하면 시간이 한 개 있는 거죠. 1시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반 개로 줄었어요. 그러면 반 시간, 지금 몇 분을 얘기합니까? 1시간의 반이니까 그렇죠. 30분을 얘기를 합니다. 자, 중국어에서는요. 30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30분이라고 쓰는 것도 좋지만 半个小时, 반시간이란 단어도 적절하게 활용을 해보세요. 자, 다시 해석을 해보면 여기부터 북경역까지 가장 많이 사용해봤자 30분입니다. 그래서 최대 30분 정도 거리예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A와 B의 대화를 지금 다 봤는데요. 네, A와 B 어때요? 택시기사와 승객의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A가 아주 급하게 어디론가 베이징站 기차역을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B 기사님이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르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했나요? 만약에 중국어를 오랜만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조금 이제 텀이 있으셨다면 가물가물한 표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아주 어려운 표현은 등장시키지 않았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이 이번 강을 보면서 20분 동안 무엇을 하다, 30분 동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간의 양이 등장을 하면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번 강에서는요, 시량보어라는 것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량보어라는 것은 시간의 양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어 회화 중급 원에서 여러 가지 보어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보어란 단어가 여러분이 낯설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중급 원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배웠던 보어가 바로 동양보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셔야만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되네요. 자, 동양보어라는 건 뭐였냐면 동작의 양을 세는 보어를 바로 동양보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동작의 양이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죠. 나 중국에 2번 가봤어. 어때요? 중국에 가는 동작을 2번 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나 그 음식 한 6번 먹어봤어. 뭐야? 먹는 동작을 6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 그 영화 진짜 많이 봤어. 아주 여러 번 봤어. 라고 해서 그 영화를 보는 동작을 여러 번 한 거죠. 그런 걸 동작의 양, 즉 동양보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강에서 등장을 하는 시량보어라는 건요, 시간의 양을 세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 내가 택시를 20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어때요? 20분이라는 시간의 양이 등장을 하고 있죠. 내가 중국어를요, 이미
6개월 동안 배우고 있습니다. 뭐예요? 6개월이라는 시간의 양이 등장을 하죠. 네, 이런 것들을 시량보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어때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괜찮죠? 쉬운 것 같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량보어라는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량보어란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간의 양을 얘기를 하고요. 자,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표현들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년, 월, 주, 일, 시간, 분 이란 단어를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년도를 나타낼 때 nian이란 단어 사용했고 이제 날짜, 월, 일 표현할 때는 위에란 단어 활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는 일반적으로 싱치란 단어를 활용했었습니다. 물론 쪼우란 단어를 쓰셔도 의미는 똑같죠. 쪼우. 자, 다음에 티엔이라고 하면요. 이제 하루, 이틀이라고 해서 하루는 이티엔, 이틀은 량티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시간은 이제 小时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원래 그 시점을 얘기할 때는 디엔이란 단어를 활용을 하죠. 그래서 1시, 12시 이런 식으로 그 시점, 네, 그 시간, 정확한 그 시각을 얘기할 때는 디엔이란 단어를 사용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1시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간의 양을 얘기할 때는 小时란 단어를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分钟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대화 본문에서 이제 확인을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이 1시 35분이다 라고 하면 네, 우리가 이 시간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1点35分 네. 자, 1点35分이 바로 현재 시각, 시점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35분 동안이라고 해서 이 시간의 양을 얘기하고 싶다면 그때는 分钟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우선 기본적인 단어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숫자를 조금 넣어 볼게요. 네. 자, 우리가 년이란 단어 볼게요. 자, 우선 내가 중국 공부한 지 1년 됐어, 2년 됐어, 나 중국 유학한 지 3년째야. 자, 이런 얘기를 할 때요. nian이란 단어를 활용할 건데 바로 그때는 1년이라고 씁니다. 1년. 네. 자, 여러분들 중국 공부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만약에 년 단위로 우리가 끊어봅시다. 자, 만약에 1년이 조금 안 되셨다면 2년이라고 하시면 되시겠고 1년이 넘었다면 우리가 2년, 네, 2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2년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월, 네, 바로 위에라고 하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한 달 동안, 2달 동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한국어에도 있는 표현인데 1개월,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개월이라는 표현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은 2个月라고 해서 그를 붙이셔야 돼요. 2个月, 네. 자, 2달은 2개월이라고 해서 2个月라고 하시면 되시겠죠? 2个月. 자, 다음에 이제 주를 볼게요. 주. 예, 쪼우란 단어, 싱치란 단어 다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일주일 동안 나 자전거 탔어 라고 얘기할 때 2个星期, 2个星期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라는 건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2星期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쪼우란 단어를 활용하면 2周라고 활용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전부 다 일주일간, 일주일 동안이라는 표현이 되고요. 자, 다음은요. 이제 일 단위로 끊어볼게요. 자, 나는 뭐 그를 못 만난 지 3일 됐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티엔이란 단어 활용할 건데 하루는 2天, 이틀은 2天, 3일은 3天 이런 식으로 네, 쭉쭉쭉 나가면 되시겠죠. 자, 우리가 2周는 几天일까요? 2周. 일주일은요. 几天 며칠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2조 일주일은요. 7天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요.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1년, 1년은요. 며칠로 이루어져 있어요? 1년은 바로 300. 그쵸, 여러분? 우리가 중급이니까 숫자는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가 1년은 300. 그 다음에 60. 365일이죠. 365天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에 이제 시간 볼게요. 시간은 小时 활용하면 되고요. 자, 이때는요, 小时를 숫자 뒤에 바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거 위에 1개월, 2개월인 것처럼 개라는 우리가 양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1개, 시간이 2개, 시간이 3개 이런 식으로 개라는 단어를 활용을 할 거고요. 자, 一个小时 한 개의 시간, 一个小时. 자, 2개의 시간은 两个小时. 네, 이런 식으로 써서 1시간 동안,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넣어주셔야 되시고요. 자, 그러면 또 질문 나갑니다. 자, 一天 여러분, 一天 하루는요, 几个小时, 几个小时. 네, 몇 개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一天有几个小时? 하루는요, 그렇죠. 24, 24, 그리고 개란 단어 넣고 24个小时로 이루어져 있죠. 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볼게요. 분이란 단어, 分钟 갖다 붙이면 되고요. 1분은 2分钟, 네, 1분간이란 뜻이죠. 뭐 2분은 2分钟, 3분은 3分钟, 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1강은 조금 길어요. 왜냐면 제가 강의 설명을 앞에서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30分钟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때요?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강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30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30분씩만 투자해서 네, 중국어 중급 단계 끝내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쭉 이렇게 시량 보어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을 쭉 보다 보면요. 여러분이 반드시 의문이 생기셔야만 합니다. 어떤 의문이 생겨야 되냐면 어떤 것은 그라는 양사를 붙이는데 어떤 건 그라는 양사를 붙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도 눈에 보이시죠? 자, 보시면요. 우선 제가 깔끔하게 지워볼게요. 그라는 양사가 붙어 있는 것보다 붙어 있지 않은 것을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그가 붙어 있는 거, 이거 위에 그 붙어 있죠. 한 개의 달, 그 다음에 이거星期, 주가 한 개, 그렇죠? 일주일을 한 개의 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小时라고 해서 한 개의 시간 이렇게 그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年, 天, 分钟 같은 경우에는 그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쵸?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국어의 아주 초급 단계인, 초급보다 더 초급인 입문 단계 수준으로 잠깐만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중국어에서요, 이 숫자라는 것을 그냥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써도 되지만 이 숫자를 이용해서 무언가 네, 개수를 세요. 수사라고 합니다. 네, 뭔가 개수를 세고 표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국어로 이제 나 커피 한 잔 마셨어, 책 한 권 샀어 이런 식으로 숫자를 다른 명사와 함께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본 구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사와 양사라는 것과 그리고 명사를 꼭 이 순서에 맞게 써야 된다라는 규칙이 존재했었죠.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샀다라고 얘기할 때 한국어에서는 책 한 권이라고 해서 책 명사 먼저 등장하고 한 권 수사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권은 양사에 해당이 되겠죠? 양사가 있어도 돼요. 그쵸. 그 다음에 한 권의 책이라고 해서 한 숫자가 오고 권 양사가 오고 그 다음에 책이라는 명사가 와도 돼요. 물론 뭐뭐의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절대 두 가지 세 가지 표현 방법 없고요. 꼭 한 가지 방법을 고수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수사, 양사, 명사의 구조였습니다. 네, 수양명이라고 불러요. 아주 기본적인 이제 수준의 표현인데요. 자, 중국어로 이제 한 권의 책은 이, 슈, 책 하나, 책 바로 붙이는 것이 절대 아니라 책에 관련된 양사를 가운데 꼭 껴서 붙여야 되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더라도 사람도 똑같아요.
이는 사람 하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걸맞는 양사 그 붙여야 됩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이 구조에 맞게 시간의 양을 세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그라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수사, 양사, 명사의 구조에 걸맞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월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한 개의 달이에요. 이, 그, 위에. 어때요, 여러분? 이 달은 월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양사, 명사 맞게 우리가 어법 순서에 맞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2년, 1년, 그 다음에 2天, 하루, 2分钟 같은 이 표현들은 왜 그가 없냐? 네. 자, 바로 이런 경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가끔 가다가요. 이젠 단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중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변태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변태. 네. 양산만 하든지 명산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요. 욕심 부려서 양사, 명사 다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조금 성향이 변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양명사라고 부릅니다. 양명사. 뭐예요? 양사와 명사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양명사라고 부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우리가 이번 강에 등장을 한 니엔, 연도를 세는 니엔이란 단어. 그 다음에 하루 이틀을 세는 티엔이란 단어. 그리고 펀종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변태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명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양사를 쓰고 또 니엔을 보니까 니엔도 결국엔 양사이자 명사예요. 그럼 품사가 어때요? 겹치잖아요. 그래서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붙이는 거죠. 다음에 티엔도요. 그 다음에 양사 쓰고 티엔 쓰려고 하니까 티엔이 품사가 양사이자 명사예요. 굳이 품사를 두 번 겹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역시 똑같이 펀종, 똑같은 원리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것이 2년, 1년, 2天, 하루, 2分钟, 1분이란 단어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얘네들은 품사가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변태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똑같은 품사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 어법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지만 나중에 틀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조금 길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단어들 가지고 이제 실양보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실양보어라는 위치 어디다 넣을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실양보어의 위치를 알아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보어라는 걸 맨 처음에 배울 때 보어의 위치는 다 똑같은 위치였습니다. 보어라는 건요. 동사나 형용사를 보충해 주려고 활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사의 뒤에 붙어 있게 되어 있어요. 왜? 뒤에서 앞을 보충을 해주려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보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에는요, 총 6개, 6가지의 보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어든 상관없이 정확하게 위치는 전부 다 동사의 뒤에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양보어든 우리가 지난 중급 1에서 배웠던 동양보어든 간에요. 전부 다 위치는 동사의 뒤. 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동사는요, 늘 목적어라는 걸 달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사와 목적어 세트죠, 세트. 看书 보다 책을 이런 식으로 세트로 붙어 다닐 건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칸, 자, 보다라는 단어 뒤에다가 1시간이라는 실양 보어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목적어가 없다면 칸 이것이 없이 하면 1시간 동안 보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책을 이라고 해서 목적어가 등장을 하게 되면요. 도대체 이 목적어는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될지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강에서 제가 목적어가 일반 명사인 경우, 그 다음에 목적어가
특별한 네, 대명사인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시랑 보어의 위치를 구별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건데 목적어가 일반 명사인 경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요, 문장을 조금 끊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네, 한번 제가 어디서 끊는지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되셨나요? 제가 이렇게 목적어를 네, 끊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장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我学汉语学了一年我学汉语学了一年 네, 이렇게 문장을 적었습니다. 我学汉语라고 하면 나는 중국어를 배운다 라는 표현이죠. 앞에 보면 나는 배운다 중국어를 완벽한 한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형 부호를 넣으려고 하니 네, 어때요? 我学汉语 나 완벽한 한 문장 뒤에 我学汉语 실형 부호를 넣으려고 하니 이거 小时 지금 위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보어라는 것은 늘 동사의 바로 뒤에 붙어서 네,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어때요? 이거 小时라는 시간 앞에 한위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목적어가 있죠? 자, 이러면 어때요? 문맥이 맞지가 않잖아요. 보어의 특징하고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동사를 한 번 더 적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문장을 다시 읽어보니까 我学汉语学一个小时 나는 중국어를 공부하는데 공부한다 1시간 동안. 어때요? 문장이 조금 길어졌지만 어쨌든 어법적으로 완벽하죠? 앞에 나는 중국어를 공부한다 라는 문장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어, 시향보어 앞에는 동사가 딱 자리하고 있죠. 어법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는 문장으로 바뀌었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실향보어의 위치는요, 늘 그렇듯 동사의 뒤에 쓸 건데, 만약에 앞에 문장을 완벽하게 쓰고 바로 뒤에 쓰려고 하니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동사를 한 번 더 쓰시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문장들도 마저 보도록 할게요. 我看电影看了2个小时 자, 나는 영화를 보는데, 그쵸? 앞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습니다. 난 영화를 보는데, 看了 봤다 2个小时 2시간 동안. 그래서 이 실향보어 앞에 지금 동사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장이에요. 下雨下了3天 자, 下雨는 비가 내리다 라는 뜻이죠. 자, 下雨 비가 내리는데 下了3天 3일 동안 내렸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下雨도요. 여러분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下가 내리다는 동사고 위가 목적어로 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리다, 비 이렇게 동목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공부할 때 下雨 비가 내리다, 下雨 비가 내리다 이렇게 외워서 그래요. 정확하게 下 내리다, 위, 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이런 이제 우리가 중급 고급 단계의 문법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와 닿을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데 내린다 3일간 이렇게 시야란 동사만 적어 주셔야겠죠.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은요. 我等你等了半天我等你等了半天이라고 했습니다. 자, 我等你 내가 너를 기다리는데 等了 기다렸다 半天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半天이라는 건 반나절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半天이란 단어는요. 한국어에서 하루 종일이라는 표현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게 활용이 됩니다. 사실 반나절 너를 기다렸다고 해서 정말 24시간의 반을 너를 기다렸나요? 아니면 하루에 정확하게 하루가 아니라 낮에, 대낮에 반을 당신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오랜 시간 기다렸다는 약간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한국어에서도 보면 야, 너는 밥을 하루 종일 먹니?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밥을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먹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천천히 늦게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뭐뭐 한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중국어에서 그런 표현을 반티엔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기다리는데 반나절간 기다렸어. 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 명사가 우리가 이제 목적으로 등장했을 때를 봤는데요. 사실 아래 마지막 문장은 일반 명사가 목적은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대명사가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일반 명사와 대명사가 목적어일 때를 구분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 명사와 대명사가 목적어일 때 실향보어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니라는 대명사, 인칭대명사가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장을 여기다 넣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칭대명사가 목적어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목적어의 위치를 실향부어 뒤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전에 봤던 표현은요, 조금 문장이 길어지는 감이 있어요. 네,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밥을 1시간 동안 먹었어 라는 문장을 만들려고 할 때요, 밥을 먹는다, 먹다라는 표현, 吃饭, 그쵸? 네, 주어도 넣어보면, 我吃饭. 내가 밥을 먹는데, 그리고 나서 吃 먹는다라는 동사 쓰고, 1个小时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똑같은 단어가 네, 2번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때요, 중국어에서는 한 문장에 똑같은 단어가 2번, 3번, 4번 이렇게 등장을 하면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자어기 때문에요, 가능한 한 문장을 간결하게 함축적으로 만드는 것을 네,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동사 추란 단어를 생략하려고 하니 문법적으로 문장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 추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구조는요, 우리가 이제 중급 1에서 배웠던 정도보어라는 표현의 구조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요, 我饭吃1个小时 나는 밥을 1시간 동안 먹었다, 먹는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굳이 동사를 한 번 더 썼다가 앞에 걸 생략시키고 이런 번거로움을 덜어서 네, 또 이제 목적어를 애초에 뒤로 빼버리는 네, 그런 표현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박스 안에 보시면요, 주어 있죠, 동사 있죠, 동사의 바로 뒤에 보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적어를 간단하게 뒤로 빼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때 실향보어와 목적어 사이가 왠지 어색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색한 단어 2개를 이어줄 때 활용하는 더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넣어볼 건데, 이 더는 일반적으로 이제 소유를 나타낼 때 활용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어색한 단어 2가지를 연결해줄 때 활용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더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실향보어 뒤에다가 목적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읽어볼게요. 学了1年的汉语学了1年的汉语라고 했습니다. 자, 주어는 나로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나는요, 学了 배웠습니다. 1年的汉语 1년간의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라는 표현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동사가 있고요. 보어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동사의 뒤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목적어 맨 뒤로 뺐습니다. 이때 더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가능합니다. 네. 자, 다음 2번째 문장. 看了2个小时的电影看了2个小时的电影이라고 했습니다. 주어 역시나 워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我看了나는 봤어요. 그 다음에 2个小时라는 실향보어 동사 뒤에 넣었습니다. 2시간 동안 이란 뜻이고요. 목적어 뭘 봤는지 맨 끝에 넣었죠. 나는 2시간 동안 영화를 봤다 라는 표현입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에 3번째 문장은요. 下了一天的雨下了一天的雨라고 했습니다. 下了내리다 라는 뜻이고요. 자, 실향보어 바로 뒤에 붙어있네요. 이렇게 보충해 줄 수 있고요. 자, 하루 동안 비가 내렸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 위는 맨 뒤로
빼줬습니다. 문장 구조가 조금 더 간단해졌습니다. 그쵸? 어찌됐든 간에 실향부어는 동사 뒤에만 붙어 있어야 되니까 동사 뒤에 실향부어 넣고 그리고 나서 뒤에 목적어를 따로 넣으면 되겠죠. 자,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더 쉽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표현을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이 표현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 어떤 표현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실향보어라는 거 말로 하기는 쉬워요. 우리가 한국어로 이렇게 작문하기 전에 한국어로 생각하는 건 쉽지만 막상 작문을 하려고 하면 앞뒤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표현이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꼭 실향보어 많이 만들어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몇 시간 동안 잤다. 나는 뭐 샤워를 몇 분 동안 한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실향보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우리가 제1강, 첫 강 시작이니만큼 마지막 복습까지 완벽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강, 2강에서 더 재미난 내용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你们辛苦了，再见。